자, 여러분들, 이번 우리가 배우는 단원의 큰 제목이 1차 방정식의 풀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인 방정식을 풀이를 해야 될 텐데요. 자, 방정식의 풀이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기초적인 또 내용을 공부를 해놔야 되겠죠. 자, 방정식이 무엇인가? 뭐 이거를 우리가 또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방정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을 단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항등식과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정식에 들어가기 전에요. 우리가 등식이라는 것부터 먼저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등식이라는 거는요. 자, 여러분들 이 능으로 알고 있는 이 기호가 바로 뭐냐면 등호입니다. 이 등호를 사용해서 두 수나 그 다음에 두 식이 같음을 나타낸 식을 우리가 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등식이라는 것은 이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선생님 한번 들어보면은 자, x 플러스 5는 만약에 3x다. 만약 이런 식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등호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자, 이건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등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좌변이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식을 뭐라고 하냐면 우변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양변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표현 자체가 조금 뭐 그렇긴 한데 뭐 하여튼 여러분들 요 용어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자, 등식은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이고 왼쪽을 좌변, 오른쪽을 우변, 그리고 양쪽을 합쳐서 양변이라고 한다는 거. 자,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라고 했죠. 자, 그러면 방정식이 무엇이라는 것부터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x에 대한 방정식, 즉 방정식이 무엇이냐? 자, 선생님이 예를 하나 들어줍니다.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x 플러스 2는 4라는 이런 식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이 식이 어떻습니까? 참이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x에다가 2를 넣지 않고 자, 3을 넣은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2를 넣으면 2 더하기 2는 4 해서 4가 되는데요. 자, 3을 넣으면은 3 더하기 2는 5기 때문에 4가 아니죠. 자, 이렇게 어떤 x값을 넣었을 때는 참이 되고 또 다른 어떤 x값을 대입을 했을 때는 거짓이 되는, 즉 x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이런 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x에 대한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방정식의 뜻을 이렇게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방정식을 그러면 만족시키는 x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우리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x값을 찾아서 그 식에 대입을 하게 되면 그 식이 참이 될 거 아닙니까? 이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해주는 값을 x값을 뭐라고 하냐면 해 또는 근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해나 근을 찾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방정식을 푼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필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등식 5x 플러스 2는 1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x 대신에 2를 대입해 보면은요. 자, 5 곱하기 2는 10이고요. 거기다 2를 더하면 12가 되죠. 자, 그런데 3을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5, 3, 15에다가 2를 더하면 아까는 12가 됐지만 지금은 12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x2는 이 식을 만족시키고 x3은 이 식을 만족시키지 못하죠?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요 2라는 요 값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방정식의 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3은 해가 될 수 없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방정식이 무엇이고 방정식의 해라는 말과 근이라는 말이 무엇인가? 자, 이걸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방정식 말고요. 방정식이 나올 때마다 같이 거론될 만한 그런
용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항등식입니다. 항등식. 자, 항등식은요. 자, 미지수에 어떤 수를 대입하여도 항상 참이되는 등식입니다. 방정식은요. x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이 항등식은요. 내가 x에다가 무엇을 넣든 항상 성립하는 식입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간단한 문제를 하나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x 플러스 2라는 식이 있고요. 왼쪽에 그리고 오른쪽에 2 더하기 x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너무나 쉬운 예를 들긴 했는데 x에다가 똑같이 1 집어넣으면 어떻습니까? 식 성립하죠. 그리고 x에다가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식 성립하죠. 자, 그리고 x에다가 여러분들이 뭐 아무거나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10을 넣고 싶다. 자, 그럼 10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2, 12 똑같죠? 순서가 바뀌었을 뿐이죠. 자, 이런 등식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한다고 해서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방정식은 그 식을 만족시키는 x값이 자, 이렇게 아주 특별한 그런 경우만 성립을 했지만 이 항등식 같은 경우는 어떤 x를 대입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성립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방정식과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서 자,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2라는 이런 식이 나왔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 식이 방정식이 아닌 항등식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항등식이 되는 그런 식의 특징을 보면요. 자, 왼쪽과 오른쪽이 완전히 똑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래야 x에다가 우리가 어떤 값을 대입을 했을 때 그 식이 항상 성립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이 똑같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 x의 개수가 왼쪽은 a고 오른쪽은 c였죠. 자, 그러면 a와 c가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상수항 b와 d도 역시 자기들끼리 같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성립합니다. 필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식 5x 플러스 10은 자, 5x 플러스 2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식이 항등식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봐라라고 했는데요. 자, 여러분들 항등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x에다가 무슨 값을 대입해 보더라도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는 그런 그 식을 갖다가 우리가 항등식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이야기는 왼쪽의 식과 오른쪽의 식이 같을 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은 5x 플러스 10이고요. 자, 오른쪽을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5x 플러스 10이 되죠. 왼쪽과 오른쪽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자, 그러니까 자, 이 식은 항등식이다. 내가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하든 이 식은 항상 성립할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자, 등식 배웠고요. 자, 등호를 사용해서 나타낸 식, 그리고 등호를 이용해서 나타낸 식 중에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는 자, 방정식 살펴봤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항등식에 대해서도 살펴봤고 그 식만의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 개념 잘 기억하시고요. 앞으로 우리가 1차 방정식의 풀이를 공부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자, 단원 이름이 방정식입니다. 1차 방정식, 방정식의 뜻 꼭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공부를 지속적으로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